이제 매출 채권의 대손만 남았습니다. 자, 17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시험에 나오면 땡큐예요.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대손과 관련된 얘기를 한 번만 리뷰를 해보고요.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대응할 것이냐, 그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아무도 쓰지 마요. 자, 곱하기 1년도 12월 31일이 우리 재무상태표에 있다면 여기에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돈 받을 권리죠. 자, 그냥 예를 들어 10만 원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이 매출 채권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회수가 불확실한 금액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밑에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설정하고요. 가로로 차감하죠. 이렇게. 맞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10만 원 중에 만약 2만 원을 회수하지 못할 것 같더라 라고 예상한다면 8만 원을 이렇게 장부가로 표시해요. 자,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자, 이랬을 때 요 대손 충당금의 계정 과목은 다른 말로 뭐였죠? 손실 충당금이라는 표현도 써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2002년도 중에 나올 수 있는 사건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제 첫 번째가 실제 대손이 확정돼서 장부에서 매출채권을 제거해야 돼요. 제거한다는 건 매출채권은 돈 받을 권리인데 이제 받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대손 처리한 채권을 재회수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다음에 세 번째, 기말에 결산 붕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나올 수 있는 경우가. 그러면 작년도 말에 우리가 10만 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대손이 날 걸 대비하여 쌓아놓은 금액이 얼마예요? 2만 원인 거죠. 2만 원인 거죠. 그래서 대손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 대손 충당금으로 만 원이다 친다면 매출 채권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대손 회계 처리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T 계정 한 번만 그려볼게요. 우리 촬영하시는 분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잘 좀 봐주세요. 자, 대손 충당금은 기초가 있고 증가가 있고 감소가 있고 기말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기초에 2만 원이 있었죠. 지금 이 1번의 붕괴를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감소하는 사연이란 말이에요. 대손 충당금이 감소하는 사연이 뭐예요? 여기에 실제 대손이 나서 제거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얼마 제거했어요? 만 원 제거했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다음 두 번째, 대손 처리했던 채권이 회수되면 현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5천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거 우리 질문 가끔 많이 하는데 이거 왜 5천 원이냐고 하는 건 그냥 제가 5천 원이라고 정한 거예요. 동영상 듣는 사람들은 내가 5천 원이라고 한 거지 왜 5천 원은 아니야? 힘들겠죠, 사는 게. 자, 오른쪽에 뭐 쓰는 걸로 기억나요? 원래 우리가 채권을 회수하면 현금이 들어왔을 때 매출 채권을 없애야 돼요. 근데 매출 채권이 지금 없어요. 왜? 옛날에 대손 충당금으로 삭제시켰잖아, 장부에서. 그래서 다시 뭐를 살리기로 했어요? 대손 충당금을 살리기로 했죠. 결국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이나 재회수된 채권이 장부에 기록될 때 수익을 인식하는 건 아니에요. 비용을 인식하는 것도 아니고. 이 비용은 옛날에 인식했고 얘는 그 비용을 옛날에 인식한 걸 까야 되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이 살아나는 거죠. 자, 이래버리면 요거는 대손 충당금이 증가하는 거래요? 감소하는 거래요? 증가하는 거래죠. 대손 충당금은 대변 잔액이에요. 자산을 차감하니까. 증가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장부를 보면 원장에서 얘는 재회수가 되는 거죠. 재회수 얼마? 5천 원인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자, 다음 다시 일로 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말에 해야 될 붕괴를 해야 이제 고민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에 대손 상각비 다음에 대손 충당금이 일반적이에요. 이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은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물건을 팔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비용으로 본 거예요. 일종의 판매비로. 떼먹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대손 상각비의 다른 말이 또 뭐죠? 손상차손이죠. 손상차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대손 상각비라고 부를 뿐이에요. 손상차손이라고 물어봐도 별로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대손 충당금을 얼마 잡을 거냐? 자, 곱하기 2년도 12월 31일 날
장부에 내 매출 채권이 예를 들어서 새로 생긴 것까지 합쳤더니 15만 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5만 원에 대해서 기대신용손실 모형을 적용을 해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라는 건 받기로 한 금액과 받을 걸로 예상되는 금액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로 한 금액은 15만 원인데 확인해 보니까 받을 걸로 예상하는 게 예를 들어 11만 원이다라고 가정해 볼게. 그러면 여기에 대손충당금 얼마 쌓아야 돼요? 4만 원을 쌓고 11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 4만 원은 독립적으로 제시되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적으로는 4만 원을 구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막 뭐 연령 분석법 등등을 막 통해 갖고 4만 원은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 4만 원이 확정되는 거예요. 먼저 픽스. 그러면 4만 원이 뭐냐면 내 장부에 있어야 할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말에 내 장부에 4만 원이 있어야만 해. 그러면 작년도에 2만 원이 있다가 만 원을 홀라당 썼어. 그럼 얼마 남아? 만 원 남지. 근데 5천 원이 살아났어. 그럼 얼마 있어? 15,000원이 있는 거예요. 이 15,000원을 얼마를 향해 가게 해야 돼? 4만 원을 향해 가게 하는 거예요. 가야 될 금액은 4만 원인데 현재 있는 금액이 15,000원이니까 25,000원을 보충하자 이 얘기죠. 25,000원을 보충하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보충을 25,000원 하면 여기에 비용이 얼마가 생겨요? 25,000. 25,000인 거죠. 자, 요게 최종 분계예요. 그러면 T1장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비용 잡은 것도 뭐예요? 단기에 설정한 거죠. 대손충당금을. 얼마 잡았어요? 25,000원을 잡은 거죠. 요게 곧 비용인 거예요. 그러면 합계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5만 원 나오는 거죠. 그럼 이쪽 합계 금액도 얼마가 나와야 돼? 5만 원 나와야죠. 그럼 기말 잔액이 얼마예요? 4만 원인 거죠.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저 분계가 우리한테 의미하는 건 전혀 없고요. 저건 우리가 중급회 개론 시간에 배운 거고 실제 시험 문제 난 것들을 보면 이 T1장으로 푸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기초, 기말, 감소, 증가 두 개 있죠. 이 중에 하나를 가리고 숫자를 제시한 다음에 나머지 숫자를 물어보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기억나죠? 그럼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문제에 출제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